삭막한 도심 생활에 지쳤다면 우리 주변에 감춰져 있는 색다른 비경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알고 보면 가까운 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주변에 숨겨진 비경을 찾아서 서울에서 1시간 거리,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특별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과연 어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기 하늘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하늘 위를 걸을 수 있다고요? 하늘 위를 걷는 기분도 들고 여기 올라가면 산 신령이 된 것처럼 둥둥 떠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와봤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과연 그 말이 사실일지. 알려준 곳으로 가봤더니 아니 이건 다리, 한탄강을 가로질러 놓여있는 긴 다리. 그 위를 거닐면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데, 한탄강 하늘다리는 한탄강 협곡을 가로지르는 현수교로서 길이는 200m고요. 폭은 2m입니다. 한탄강 하늘다리는 지난 5월 14일 날 개통을 했고요. 개통하고 10일 만에 10만 2천 명이 왔다 가는 포천의 대표 관광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다리가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다. 그 정체를 찾기 위해 따라가는 곳. 뭘 그리 놀라나? 아니 이럴 수가. 바닥이 유리로 돼 있다. 다리 한가운데가 강화 유리로 돼 있어서 아찔함을 느낄 수 있다는데, 걸음한다 살려라. 무서워요. 많이 떨려요. 지나니까 좀 나요. 게 아닌 담력 테스트. 절로 다리가 후달달달달달달달. 풍경 예쁘고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흔들려서 좀 무섭네요. 토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제대로 건너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누워서 인증샷에 도전한 학생. 근데 저기 자세는 좀 뻣뻣하다잉? 어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 인증샷은 필수. 풍경도 좋고 공기도 맑을 것 같고 유리도 바닥으로 돼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진짜 무섭고 스릴 넘쳐요. 막 지나가다가 보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바람이 엄청 재밌어요. 하늘다리를 건너면 또 새로운 비경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일단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 보았다.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비둘기랑이 너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비둘기당? 자세히 살펴보니 아니 이건 폭포? 둥근 모양을 띠고 있는 지형이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천연기념물 537호로 지정된 주요 명소. 흔히 볼 수 없는 오묘한 물 색깔로 유명한 곳이다. 마치 선녀가 목욕하고 하늘로 승천할 것 같은 느낌? 비둘기당은 이 수식절벽 낭떠러지에 비둘기들이, 또 더군다나 야행성이 뛰어난 양비둘기들이 둥지를 틀고 살았다 해서 비둘기당 한 가지 유래하고요. 보시다시피 저 하식 동굴 모양이 약간 비둘기 둥지처럼 온통 파였다 그래서 쓸 때는 주머니 낭떠를 씁니다. 그래서 비둘기당 폭포라는 두 가지 유래가 있어요. 현재는 비둘기들이 떠나고 없지만 주상절리 협곡과 폭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천연기념물이라 만질 수는 없기에 가슴에 그 풍경을 품습니다. 우리가 좀 보람이 있어요. 이게 오래된 그 화산 활동의 결과로 서울에 가까운 곳에 이런 게 있다는 걸 그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 마을 주민의 대피 시설로도 사용됐다는 이곳. 약 5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인해 만들어진 동굴. 용암의 분출과 침식, 그로 인해 만들어진 신비한 지질 환경이 태고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숨겨진 명소입니다. 사람의 손이 묻으면 변하기 마련인데 앞으로도 잘 보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포천 한탄강 놀러와요. 자연이 만들어낸 신기의 강 한탄강. 풍부한 수량과 자원을 품고 있는 이곳, 그 가운데 사람이 서 있다? 안녕하세요. 지금 물속에서 뭐하고 계세요? 낚시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낚싯대는 보이지 않는데, 마치 연날리기 도구처럼 생긴 요상한 막대기만 들고 있다. 이거는 전지 낚시
낚싯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전통 낚싯대인데요. 이렇게 텐션을 유지하면서 고기를 낚는 옛날부터 이어오던 전통 낚시법이에요. 약 50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 전통 낚시법. 아낙네들이 쓰던 원래인 견지를 선조들이 낚시도구로 탄생시켰다. 얘네들도 이 낚싯대 메타기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텐션도 엄청나고요. 피라미는 저희 어렸을 때 낚시했던 거고 지금 남녀들이 다 할 수 있는 지금 대물 견지를 하고 있어요. 엄청 큰 이렇게 팔뚝만한 고기도 낚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견지 낚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는데 일단 물속에 안전도구인 막대기를 받고 물고기를 유인하는 밑밥을 달아준다. 이게 등깨를 짜고 남은 찌꺼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뿌려주면 물고기들이 냄새를 맡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낚싯바늘에 미끼를 달고 물속에 던져주면 끝. 이 라인을 계속 팽팽하게 유지해야 어신을 받을 수 있어요. 어신. 그러니까 물고기의 신호를 기다리며 줄을 팽팽하게 당겼다 풀며 물고기를 유인. 과연 정말 물고기가 반응을 할까 싶을 때 물살을 거스르며 등장한 것이 있으니. 왔어! 이거. 짜릿한 손맛과 함께 제대로 걸린 잉어. 힘좀 쓰는데요? 30m 이상 풀렸던 낚싯줄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되감고 천천히 끌려오는 잉어. 무거워. 엄청 커. 우와, 굉장히 크네요. 50cm에 달하는 대물. 이거 한탄강 잉어입니다. 자연산 잉어. 이야, 정말 어른 팔뚝만 하다. 팔뚝만 해. 돌을 쌓아 만든 자연 수조에 잠시 보관.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 이렇게 대물을 만날 수 있다는 한탄강 견지 낚시. 지금 뭐 하세요? 이제 손맛을 봤으니까 다시 수문을 열어서 애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줄 거예요. 잉어야, 오래오래 건강하렴. 잘 가, 얘들아. 이 넓은 자연과 함께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자연과 함께 하나가 된 느낌이고 고기를 걸었을 때 이 아드레날린이 정말 뿜뿜이다. 견지 낚시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아직 우리 자연이 아름답다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들이 갯벌이나 하천, 호수, 들판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들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찾아간 곳. 사람들이 모여있다. 살펴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떤 길로 모이신 건가요? 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여기 여름에 오는 철새들을 관찰하려고 와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커다란 카메라와 망원경 같은데, 아니 이 도구들로 철새를 관찰한다고요? 스파스코프라고 하는 건데 그 쌍안경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새들을 관찰을 할 수 있어서 많이 활용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기에 고배율 망원경을 이용해 관찰. 저기 있다. 보이죠? 네. 그때 등장한 철새. 과연 어떤 새일까? 지금은 논에서 먹이 활동하는데 하고 있어요. 부리가 특이한데? 멸종위기종 2급인 저어새가 있습니다. 여름 철새로 오는 저어새고요. 지금은 논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하고 있어요. 물을 저어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본떠 붙여진 이름 저어새.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2,400여 마리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자연을 찾은 귀한 손님. 그 소중한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는데 새는 어떻게 관찰하면 좋나요? 새는 원색 계열의 옷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개체, 어두운 개체의 옷을 입으시고 조용조용하게 관찰하고요. 이렇게 쌍안경이라든지 이런 장비나 스코프 장비들을 이용해서 접근을 좀 덜 하면서 새들한테 위협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다른 철새를 찾기 위해 이동. 이번에 발견한 새는 과연 무엇? 조용히 살펴보니 바로 고고한 자태의 쇠백로.
역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여름새. 쇠백로는 머리에 두 가닥에 긴 깃이 있고 또 발가락이 샘 노란색이고 검은색 다리와 대비되는 노란색 발가락이 포인트라고. 어머, 정말 멋진 장관을 신은 것 같다. 가장 작은 쇠백로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중백로, 그다음에 중대백로가 있고 백로류 중 가장 작고 순백색인 쇠백로, 그보다 살짝 더 큰 크기의 중백로, 그 외에도 다양한 백로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희귀한 조류들이 찾아오는 철새들의 정거장이라 할 수 있다. 근데 이 노란 이 새는 뭐예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소들의 그 물소나 소들의 등 위에 올라가서 주로 있는 새가 황노인데, 소들의 등 위에서 그들 그 몸에 살고 있는 벌레들 이렇게 잡아먹고 하기 때문에 소들도 좋아하고 황노는 먹이를 먹을 수 있어서 서로 공생하는, 소하고 그 황노가 공생하는 관계로 많이 있죠. 공릉천 근처 나무에서는 몸 길이 약 14cm의 박새도 관찰할 수 있다. 먹이 활동을 통해 해충 구제에도 기여한다고. 지금처럼 새들에게도 편히 쉬고 또 여기에 와서 새끼들을 낳고 키우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해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라.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한 비경과 새로운 경험을 하라. 우리 주변에 숨겨진 비경을 찾아서 여러분도 떠나보세요.